자, 13번 문제.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토지 정책 수단 중 아까 우리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에서 도시 개발 사업, 토지 수용 요 두 개는 직접 개입이고 뒤에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직접 개입하니까 틀린 지문. 자, 2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 여기 개발 이익이죠.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 부담금 제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불로소득적 증가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 아까 개발권 양도제는 봤죠? 네. 그래서 3번은 토지 선매 개념인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토지 선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해서 토지를 구획 정리를 해서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토지 이용 가치가 낮은 토지를 이용 가치가 높은 가치로 고치는 건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자, 13번에 4번은 뭐 해야 되냐면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지문. 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 토지 적성평가 제도. 5번도 틀린 질문이죠. 자,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 토지의 보전에 뭐가 발생하죠? 경합이 발생을 하죠. 자, 이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이 개념을 우선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서 개발 이익은 개발 사업 시행에 의해서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정상 지가 상승분. 네.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 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 이윤. 사업 이윤이 뭐죠? 개발 이익이죠. 개발 이익, 사업 이윤의 증가분, 개발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여러분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3번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과거의 용도 규제가 어떻게 해요? 완화됨으로써 발생해서, 완화되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화가 아니라 강화. 강화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다. 여러분,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 법령상 3가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우리가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우리가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5번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우리가 제도인데,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뭐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률을 잘 연결시켜야겠죠. 여기에서 나온 게 재건축 우리가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부담금 보조금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1번은 틀린 지문.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나왔죠. 이유는 시장 실패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요건 무슨 효과? 긍정적 효과.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 자, 4번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 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맞는 지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틀린 지문. 자, 16번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실현, 구현하는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 지구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네, 1번 맞는 지문.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를 실시할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기에 부. 시험 문제는 뭘로? 정. 플러스로 많이 출제하죠. 정이 아니다. 자, 3번 지구 단위 개요 단 4번 출제했는데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을 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에서는 지가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건 문제점이죠.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자, 5번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전적은 도시지역에서 중에서 밑줄.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 틀렸어요. 여러분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하면 안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그래 중복되지 않지. 자연환경보전자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죠. 도시지역 중에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또 틀린 것을 묻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완화가 포인트. 자, 2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는 정부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근거가 되죠. 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는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3번은 어디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이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게 도입되었다. 주택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 형평성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니까 틀렸는데,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 하더라도 멸실, 노후 상태에 있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을 철거해서 또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한다?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틀린 것. 자, 개발권 양도제도 개념이 나와 있죠.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는 개발권 양도제도 개념이 나와 있네요. TDR이죠. 자,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에서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우발적인 손실을 입죠.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다. 이걸 보존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로 인한 우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통해서 이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이 개발권을 분리를 하죠. 개발권을 분리한 다음 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돼요. 개발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양도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를 TDR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우선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자, 2번 봅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법적 구속력이 있죠. 2번 맞는 지문. 18번이야? 18번. 1번. 그러니까 2번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2번이 틀렸네요.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이게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입니다. 자, 이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이렇게 뭐 한다? 높게 설정한다. 자, 이 규제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어요. 이미 균형 상태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초과수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높게 설정하면. 2번 틀린 지문. 3번 헨리 조지의 사상이 나오죠. 자, 3번 보면은 헨리 조지의 사상에 있어서 자, 거기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을 100% 세금으로 징수를 한다면은 이 토지세 수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를 뭐한다? 철폐하자.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헨리 조지가 있던 당시는 뭐다? 소득세, 법인세 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철폐하자는 얘기예요. 철폐하면서 뭐에만 부과하자?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하자. 그래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다. 단일세. 이게 누구 주장? 헨리 조지의 사상. 자, 4번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을 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 적절한 때에 이를 민간에게 뭔다? 매각하거나 또는 공공용, 공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죠.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하나는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인 토지 소유자 사이의 갈등, 보상액이 적음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자주 나오는 거죠. 요즘도 문제가 많잖아요. 자, 19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 개발 이익의 일정액, 불로소득이 개발 이익이잖아요. 이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부담금제 개념 나와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란 개발부담금 제도 개념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 맞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토지 소유권에서 뭐를 분리했다? 개발권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매각을 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죠. 3번 개념이 나와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권자가 다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4번 정답.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하는 수단, 직접 개입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직접 간접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20번 정부가 시행이 밑줄. 이런 걸 시험에 잘 보셔야 돼요.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시행 중이란 걸 염두에 두시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도시계획구역 안에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 택지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2번 정답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 20번에 2번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죠? 우리 택지 소유 상한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택지
택지, 가구별 택지 소유 상한제가 나오는데 상한을 초과했을 때 뭐를 부과했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현재 시행 중에 아니다. 위헌 판결로 뭐? 폐지. 시행 중에 아니다. 위헌 판결로 폐지. 맞긴 맞거든요. 지문은 맞는데 시행 중에 아니다. 2번 정답. 문제 아까 포인트 시행 중이라 했잖아요. 지문은 맞지만은 시행 중이 아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LH가 수행합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뭐에 근거? 주택법. 주택법에 근거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도요, 정책 5개 놓고요, 틀린 거 찾는 거 출제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 자, 이런 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 이런 건 뭐 틀리면 안 됩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 밑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밑줄.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골라라. 실거래가 신고제. 어떻게 돼요? 시행되고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제 두 번째, 네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위헌 판결로 폐지돼서 시행 중이 아니다. 예?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서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 정답.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죠. 22번. 다음 중 법령을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법령을 기준으로 또 밑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밑줄 또 모두 골라라. 29회도 내고 31회도 냈어요. 또 개발행위 허가제 어떻게 돼? 시행 중에 있죠.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되고 있죠. 토지 초과이득세제 시행되고 있지 않죠. 니은, 니을 2번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기역, 디귿 1번 정답. 그럼 21번이나 22번이나 똑같은 문제지 뭐. 말만 바꿨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23번. 자,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에 동그라미,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지금 올해 32회 시험입니다. 1983년도 도입됐어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가 제일 먼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뭐가 와야 되냐면요. 관련해서 부동산 실명제. 요거 1995년도에 도입. 그리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 제도는 1998년도 IFE 직후에 도입.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5년도에 도입.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죠. 3번 정답. 순서, 연도를 알아야 돼. 자, 24번 문제. 주거 분리가 나오는데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을 말해요. 1번은 개념이야.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형상. 이게 개념 맞고 5번으로 갑니다. 이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 쉽게 얘기하면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주거분리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 맞고. 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3번 볼까요?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위치하기를 한다. 자, 여러분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저급주택지역이에요. 여기는 뭐다? 저급주택지역.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뭐다? 고급 주택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무슨 효과? 정해 외부 효과. 이 정해 외부 효과가 우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좋은 정해 외부 효과를 누르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될 수 있는 대로 뭐 가까이 저소득층 우리 가구는 요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살아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목표를 빨리 달성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 천이. 여러분 여기가 주거 환경,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요. 악화가 계속돼서 고소득층 가구는 신규 다른 분양하는 좋은 지역으로 소득이 높은 이사 갈 수 있어. 그럼 이 주택은 노후화돼서 누구? 저소득층이 들어오지. 이렇게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것을 침입. 그래서 점점 이 지역이 어떻게 돼요?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걸 뭐죠? 고소득층 주택이 노후화돼서 저소득층 넘어가는 것을 하향이라고 하죠.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하는 거죠? 침입이 발생하는 거죠. 하향 여과에 따른 침입으로 인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점점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질적인 토지용이 이렇게 침입이 되면서 새로운 토지 이용으로 바뀌는 현상을 천이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의 변화에 있어서 침입과 천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몇 번? 4번 설명. 그리고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 여기 경계지역은 여기 정해 외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어. 프리미엄이 붙는다. 여기가 할증료로 번역합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 우리 저소득층 주거지에 인접한 고급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쳐. 건축 비용에도 못 미치니까 어떻게 돼?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몇 번? 2번. 바뀌었죠. 할인, 할증이 서로 바뀌었어요. 2번 정답.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나오죠. 자, 여과 과정은,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해요. 필터. 자, 필터를 그래로 번역을 한 거죠. 여과 과정은 도시 내에서 주택의 순환 과정. 순환이라는 것은 토지 위의 주택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어요. 순환한다는 것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순환한다는 것은. 주택의 순환되는 형상을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순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항상 우리는 빈집이 있어야 돼.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를 갑니다. 여과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제 요소가 공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론. 1번은 개념이 나와 있어요. 2번, 여러분 2번 그 상량 하향 여과는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와요. 상량 하향. 자, 상향 여과. 상향 여과.
하향 여가를 시험에 하여튼 진짜 많이, 작년에도 둘 다 출제했어요. 요거는 진짜 모르면 큰일 나요. 여가 과정에서. 자, 상향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급 주택은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리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상위 고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가고, 그리고 고급주택이 뭘로 노후화돼서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은 하향여가. 개념 정확하게.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고급 주택이 하위 계층에 사용하는 건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죠. 하향. 2번 틀렸고, 3번 공가가 발생하는 것은 주거지 이동과 관계 있다 없다? 있죠. 순환 이사 왔다 갔다 이동과 관계가 있지요. 자, 네 번째,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하면 안 돼. 소득에 따라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형상을 얘기해요. 소득에 따라 무관하게 하니까 틀린 지문. 자, 저급 주택이 수선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에 사용하는 것은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가의 개념. 1번이 정답이네요. 개념. 자, 26번. 자, 주택의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급 주택이 계속 넘어와요. 고급 주택이 노화된 게 계속 저소득층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저급 주택은 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지. 감소하면 안 돼. 공급량이 뭐다?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1번 정답. 자, 2번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서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은 이건 상향, 위에 상향여가. 자, 3번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의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입지 변화가, 이거 침입과 천의로 주거 입지 변화가 야기될 수 있죠. 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자,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개량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개량을 안 하면은 뭐가 나온다? 하향 여가가 되겠지. 하향 여가가 돼서 우리는 하향 여가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하향이 동그라미, 포인트가 그거야. 하향이 포인트고요. 5번 여가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가 되는데, 문제는 정의 외부 효과로 얻는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우리 동기에서 비롯되는 형상이 바로 뭐다? 주거 분리 형상이다. 그럼 돈이 있는 고소득층 가구가 이동을 하는 거,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고소득층 가구가 현재 여기 주택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여기에 이동을 해. 분양받아서. 그럼 이 주택은 요것보다 한 단계 낮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와. 그럼 또 이 주택은 또 밑에 또 한 단계 낮은 데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 가구 이동.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가구 이동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고소득 가구가 주도하지. 저소득은 돈이 없기 때문에 주도가 안 되죠. 돈이 있는 누가 주도한다? 고소득 가구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자, 여러분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면요,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죠.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자, 이하로 규제 밑줄. 이하로 규제하는 거 요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뭐죠? 공급량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공급량이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이만큼 크잖아요. 큰 요걸 초과 수요지.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 형상을 야기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아니죠. 2번 정답. 2번 지문은 좀 잘 내죠. 자,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다. 불변이에요. 공급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보조받으면요. 보조받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보조금을 받기 전에 비해서 받은 이후에 증가해요.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이만큼 뭐가 발생해요? 수요가 더 많아졌으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수요자들의 경쟁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임대료가 올라요. 임대료가 오르면요.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을 하겠지.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을 한다. 언제까지? 다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이렇게 공급은 증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할 수 있다. 증가의 동그라미. 요거 주의. 그거 포인트예요. 맨 마지막 증가의 포인트. 요것도 한 4번 나온 것 같아요. 자,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어느 만큼? 요 임대료 차익만큼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요. 자, 임대료 규제의 개념이죠.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임대료 규제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보면요, 임대료 규제의 개념, 목적, 여기서는 정답 지문이 안 나오고요. 이 내용이 있죠. 임대료 규제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정답을 묻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뭐한다고? 낮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인데 여러분이 작년에는 주거 급여를 출제했어요. 여러분 주택 바우처 제도나 여러분 주거급여법이 있거든요. 작년 29회 시험과 작년 31회 시험 요거 출제했거든요. 주거급여법에 주거급여.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제도.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제도. 자,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하면요.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죠. 예?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주택을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유축시킬 우려가 있다. 자, 여러분 임대료 규제하면 요 균형이죠. 자, 이 균형 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자금 투자를 기피하면서 이렇게 공급은 뭐한다? 감소하겠지. 위축 감소가 돼요. 자,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에 미쳐. 그래, 기존 세입자 주거이동 촉진에 미쳐. 이 두 짐은 향상 촉진을 틀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임대인은 요만큼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질적 수준은 향상이 아니라 저하되고 또
요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가 나타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은 다른적으로 이사를 가면요, 암시장에서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또 저하돼. 촉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하돼. 틀린 지문 4번 정답. 4번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 좀 해두시고. 자,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국가부터 자금을 지원받아까지 이게 포인트죠. 외부 자금 지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작년에도 또 출제했었죠, 용어. 장기전세주택 개념입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밑줄. 클수록은 탄력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그게 균형이 돼요. 이때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를 시키면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얼마만큼 하락하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하락.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하락이 작죠? 가격 하락폭이 작아질 수 있다. 맨 끝에 작아질 수 있다. 밑줄. 클수록 작아질 수 있다. 밑줄. 이게 포인트인데 클수록은 뭐다? 탄력적입니다. 1번 맞는 지문. 2번 장기전세주택 개념 아까 설명했고,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자,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다. 자, 얘기죠. 자, 희망주택은 공공주택입니다.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우리는 사적 시장, 이 사적 시장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 이게 60만 원인데 뭐 20만 원 낮으면 요 뭐만큼? 요 차액. 이 차액만큼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보조한다? 주거비.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 임대료.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 2번,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밑줄. 여러분 시험엔 또 아닌 빼고 출제 많이 합니다. 아닌 주택을 8년이 아니라 이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10년으로 바뀌었어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우리가 매입 임대주택을 말한다. 자, 거기 매입자도 붙입니다.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말한다. 단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 여러분 공급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질적,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주거급여. 요 주거급여법상의 주거급여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개념.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뭐한다? 감소할 수 있다. 감소가 포인트.
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면은 보조 받으면 실질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전보다 질적 수준은 뭐다? 높아질 수 있죠. 그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거예요.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 여건이 뭐다? 개선되는 것.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밑줄. 여기 틀린지 뭐.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까지 밑줄. 여기 틀렸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5번. 자, 31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금융상의 지원 정책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LTV/DTI 간접 개입입니다.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죠. 저소득층. 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 그럼 PIR은 주택 가격 프라이스. 요거는 뭐죠? 인컴. 인컴. 그리고 레이쇼. 비율. 그래서 P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소득 대비 임대료. 요거는 IR은 요거 뭐다? 렌트. 앞에 렌트. 뒤에는 뭐 똑같고. 요 두 가지는요,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요게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으면은 지불 능력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공공주택이 공급하는 지역에 여러분 가야 돼, 이사를. 이동에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한가 틀린 지문. 주거지 이동에 뭐가 있다? 제한이 있습니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보조정책. 자, 우선 31번까지 풀었고요. 32번 문제부터는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